EBS에서 2012년에 방영했던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십니까? 이 시리즈를 보고 2022년 5월 현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상하이 락다운, 미국 금리 인상, 원유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박이 오고 있는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또 그 당시에 걱정이었던 디플레이션, 집값 하락 및 주식시장 하락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투자 및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관한 다큐다 보니 돈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고, 또 이것 때문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암울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부동산 및 주식의 가격이 2008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던 시기였고, 띄워드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이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바닥을 바닥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만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야 바닥인 걸 알지, 우리가 그 당시를 살 때는 바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산한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 집을 잃고 파산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자본주의를 다룬 다큐멘터리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는 말이지만 이때가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와 공급도 한 이유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의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통합 팽창과 양적 완화를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신용창조라고 하는데, 신용창조는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부분 지급준비제도에서 은행이 반복적인 대출 과정을 통해 예금 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화가 팽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의 양이 많아지니 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자산 및 재화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적 완화란 연방준비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 화폐로 국채나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용창조를 통해서 은행이 합법적으로 가상의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은행이 10% 정도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남겨놓고 나머지 90%를 대출해줘서 신용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을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이라고 하고, 이 10% 정도를 남겨놓는 관행을 영국 금세공업자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금세공업자들이 보관증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유가 영국 금세공업자들이 영업을 해보니 대략 10% 정도의 사람들만 다시 금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을 더 추가로 금 보관증을 발행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행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는 10% 정도만 지급 준비율로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창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돈을 은행에 넣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은 또 다시 지급준비금을 남기고 대출을 해서 새로운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정말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낸 돈잔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나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는데요. 디플레이션이란 한 국가의 경제에서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반대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오일 쇼크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댓글은 박땡수님께서 EBS 홈페이지에 직접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 원본 다큐 영상에서도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집값이 하락세였으니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020년인 지금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폭발적인 상승 이후에 그 2년 후인 2022년 5월 중순쯤인 지금은 엄청난 상승 이후 한국에 있는 몇몇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통화량 조절 및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금리도 내려가고 통화량도 꾸준히 늘어가겠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상황이 온 것이기에 매수를 참고 기다리시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화량이 계속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상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현금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는 계속해서 하셔야 하며, 현금을 모아두고 기회가 올 때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